안녕하십니까. 수학 기초 강의의 김봉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3강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배울 게 두 가지입니다.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차 방정식부터 공부를 시작하게요. 자, 1차 방정식. 이때 이 방정식이란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식에서는 자, 계산을 하시오라는 이러한 다항식이라고 해서 다항식 중에서 숫자들의 계산 3 더하기 2는 5. 이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미지수가 안 들어있어서. 이때 이 두 숫자 중에 한 부분을 미지수로 이렇게 바꿔놓고 거꾸로 이 x의 값이 얼마일 때 요 등식, 는이 성립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답은 3이에요. 이때 요 x의 값을 찾는 것을 x의 값이 3이다 라고 하는 이 x의 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이 x 값을 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나 책에 따라서는 이 해 대신에 근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두 개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미지수의 값을 암산을 통해서 찾아주면 그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더하기로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곱하기 문제 한번 알아볼게요. 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했을 때 이 15.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그랬죠. 이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의 값으로 바꿔놓으면 3 곱하기 얼마가 15가 되느냐 할 때 이 x의 값 또 암산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어야죠. x는 5입니다. 자, 이때 이 x를 뭐라고 한다?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지금 암산을 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방정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생겨.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정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차 방정식. 어떻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으로서 그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1차 방정식 첫 번째 풀이. 쉬운 문제는 암산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볼까요? x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되었다. 이때 이 x 값을 찾으시오. 고민을 하는 거지. x가 얼마일 때 5가 되는지. 자, 이 정도는 암산되죠.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5가 됩니까? 답은 3입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8이 됩니까? 자, 정답은 4가 되겠죠. 자, 방정식의 첫 번째 목적은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때 구하는 방법, 암산으로서 간단히 3과 4라는 이러한 숫자를 찾을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하지만 방정식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암산으로 무리가 있을 때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자, 왼쪽에 문자는 왼쪽으로 모아두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정식의 1차식은 정리를 통해서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방법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x 더하기 2는 5이다. 자, 조금 전에는 암산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x의 값 얼마다? 3이다. 그런데 이때 왼쪽에는 우리가 미지수 문자들만 모아두고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만 모으면 왼쪽에 있는 x의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리한다, 이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미지수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숫자 자리로 이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기억해 둬야 될 거.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갑니다. 플러스 2는 숫자 자리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서 얘는 넘어갔지? 넘어갔으면 지워줍니다. 왼쪽에 미지수 x만 남도록.
그러고 나서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5와 마이너스 1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3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문제 풀었을 때 x가 얼마일 때 5 됩니까? 했을 때 그 3과 일치하게 되죠. 이거를 암산이 아닌 이항을 통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른쪽에 붙어있는 숫자는 이항시킨다. 이때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지금 플러스 1을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자, 다음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넘기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5가 됩니까? 암산도 좋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미지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숫자 자리로 넘어간다. 넘어갈 때는 부호를 바꿔서 넘긴다. 자, 얘는 넘어갔기 때문에 숫자가 지워지고 미지수 자리에 x만 남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숫자를 단순 계산해서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미지수 옆에 숫자 자리로 넘긴다. 넘길 때는 부호가 바뀐다. 자,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항 말고 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곱셈에 대한 방정식에서 2x가 8, 요 문제 배웠었어요. 2에다 얼마를 곱하면 8이 되느냐? 9구단을 외워서 2, 4, 8이구나 해서 4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뜻은 결국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자, 분모에다 써주게 되면 2와 2는 우리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고요. 오른쪽 숫자가 약분이 되면서 4로 줄어들게 되죠. 그 미지수 x의 값이 오른쪽에 정리된 숫자 4가 되는데 이때 이 4는 우리가 아까 암산을 통해서 2, 4, 8이다 한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숫자는 넘긴다. 부호 반대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그 숫자로 나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호 반대로 넘긴다. 문자 앞에 숫자는 약분한다. 밑에다 써서 약분을 통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지수 앞에 있는 이 숫자 약분할 때는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4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부호 결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 x는 8이다. x 어떻게 구한다? 약분한다. 자,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x는 얼마다? 4이다. 2와 8을 약분하고 2와 2를 약분하면 x는 4이다. 방금 배운 겁니다. 양수들끼리에서는 부호가 항상 양수가 되겠죠. 다음 문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이 되게 해주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x 앞에 있는 숫자로 약분한다. 자, x 앞에 지금 마이너스 2로 2를 나눠주게 되면 숫자와 문자는 지워지게 되고요. x. 오른쪽에서 약분할 때 마이너스 2개 없어지면서 2와 8은 결과가 4가 되는 건 일치하죠.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약분할 때도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다음 것. 이 x는 마이너스 8이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자,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x 앞에 있는 숫자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x 앞에는 지워지면서 사라지고 뒤에 숫자 약분하면 4 된다고 얘기했죠. 이때 마이너스 보이나요? 그 마이너스는 반드시 결과에 써줘야 됩니다. 양수와 음수일 때 약분하면 결과가 음수 살아남는다.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방법인 x 앞에가 음수, 숫자가 양수일 때도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 왼쪽 x 앞은 사라지게 돼서 x만 남고요. 오른쪽은 약분해서 결과는 4. 이때 이 마이너스 하나 있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자, 약분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세요.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우리가 왜 이거를 배운다 그랬냐면 암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도 좋지만 문제를 풀다가 복잡해질 때는 직관적으로 뒤에 있는 숫자는 넘긴다. 부호 반대로. 앞에 있는 숫자는 약분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지금 배운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첫 번째는 암산. 암산이 제일 훌륭한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는 왼쪽으로 모아두고요. X나 Y 같은 문자는 왼쪽으로, 나머지 숫자는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때 기억할 때, 이항할 때 부호는 반대로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했다면 X 앞에 있는 숫자로는 약분한다, 나눈다. 이때 부호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예시 문제 암산이 아닌 이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숫자 x 플러스 2는 5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 어떻게 한다? 부호 반대로 넘긴다. 자, 지워졌고요. x는 얼마다? 계산을 통해서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두 번째, x 앞에 있는 숫자는 뭐한다? 약분한다. x 앞에 있는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지워지면서 왼쪽은 x만 남고요. 오른쪽은 약분하면 4가 된다. 자, 넘긴다, 약분한다만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1차 방정식 3x 플러스 4는 10의 해를 구하시오. 자, 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해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으시오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넘기고 약분한다. 자, 문제 다시 써볼게요. 3x 플러스 4는 10이라는 1차 방정식. 미지수 옆에 있는 숫자 넘긴다. 자, 넘길 때는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숫자 계산할 수 있죠? 6이 되고요. 왼쪽은 3x만 남아있네요. x 앞에 있는 숫자 어떻게 한다? 약분한다. x 앞에 있는 3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 앞은 사라지고 이쪽은 약분을 통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넘기고 약분한다 기억을 하고 이 문제 계속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의 해는 암산, 정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간단한 문제는 암산이 솔직히 좋습니다. 자, 1번. 암산할까 이항을 할까 고민하다가 좀 쉽다 싶으면 암산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x에 4에다가 x를 더해서 7이 됐다고 했는데 자, 얼마를 더하면 7이 됩니까? 답은 3이죠. 근데 이번 시간은 넘겨서 정리하는 걸 연습할 거기 때문에 자, 암산으로 먼저 3이라는 건 알지만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4는 7. 숫자 넘긴다. 넘어갈 때는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이때 x의 값 얼마예요?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x는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x에 6을 빼서 9가 됐대. 얼마에 6을 빼면 9 되느냐? 15입니다.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이항 연습. 자, 마이너스 6 넘긴다 그랬습니다. x 빼기 6이 9일 때 자, 마이너스 6 넘기기로 했어요.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반대로 넘어간다. 자, x의 값 암산이 아닌 이제 그냥 계산. 9에다 6을 더해서 얼마? 1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이거 2x 빼기 3은 7. 벌써 암산하기 힘들어지잖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넘긴다, 약분한다 기억하라 그랬죠. 자, 둘 중에 마이너스 3 넘긴다. 자, 뭐로 넘어간다? 플러스 3.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2x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숫자를 더해서 10으로 쓸 수 있죠. 2x는 10.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2로 양변을 약분하게 되면 x 앞은 사라지고 이 숫자는 2, 50에 5만 남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x는 5 쓰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몇 문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넘기고 약분입니다. 문제에 써있는 플러스 9 넘깁니다. 넘어갈 땐 뭐로 넘어간다? 마이너스 9로 넘어간다.
자, 넘어갔으니까 잠깐 지워놓고 왼쪽에 있는 3x와 오른쪽은 실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6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또 어떻게 한다?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x 앞은 사라지고 x 3과 6 약분하면 2가 되는데 조금 전에 연습했죠? 마이너스 하나 보이면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넘기고 약분. 자, 5번 문제요. 마이너스 5x 빼기 4는 11. 자, 이런 문제는 암산하기가 좀 힘들다고. 넘기고 약분입니다. 마이너스 5x 옆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넘길 겁니다. 자, 뭐로 넘어간다?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그랬더니 11에다가 4를 더하니까 오른쪽은 15라는 숫자가 됐고 왼쪽은 마이너스 5x라고 써있게 되네요. x 앞에 숫자로 약분. 자,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왼쪽은 지워져요. 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x. 오른쪽은 5, 3, 15인데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 자, 이때 이 x 값을 뭐 한다?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같은 말입니다. 자, x의 값을 찾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도 마지막 정리. x 옆에 있는 숫자 넘긴다. 자, 플러스 5를 넘길 겁니다. 자, 뭐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5로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오른쪽 숫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2x만 남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자, x 앞은 사라지고 x 오른쪽 약분하면 4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사라지면서 그냥 양수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방정식 6문제를 통해서 자, 이항하는 것, 또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는 것 전부 다 연습을 했습니다. 자, 방정식은 암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학생은 최고로 훌륭한 학생이고 그게 어려울 때는 지금 방금 연습한 넘기고 약분한다만 기억해서 모든 방정식, 1차 방정식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방정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부등식, 1차 부등식. 풀이 방법은 방정식과 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즉, 암사들 통해서 풀어도 좋지만 우리 조금 전에 연습한 이항과 약분을 통해서 1차 부등식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때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써있네요.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 숫자를 넘기고 약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약분 시에 음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 더 설명을 할까요? 자, 부등식. x 플러스 3은 5이다. 이건 방정식일까요? 부등식일까요? 는이 들어갔으면 방정식. 자, x의 값 찾습니다. 넘겨도 좋고 뭐 암산해도 좋다고 했는데 자, 지금 x가 2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3을 넘긴다. 자, 이때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꾸려면 요 는을 부등호로만 바꿔주면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푸는 방법은 아까 방정식에서 푼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요 부분이 답이 돼요. 자, 이때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야 돼. x가 2보다 크다라는 의미. 숫자상에서 자, 수직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x의 값을 여기에 나타내게 되면 2보다 더 큰 숫자들, 즉 x를 직접 찾으시오라고 하면 3, 4, 5, 2보다 큰 모든 숫자들이 답이 됩니다. 자, 방정식은 x는 2이다 라고 하면 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란 뜻으로서 숫자가 이 x의 값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의 차이점. 부등호는 이 x가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밑에 있는 는은 크거나 같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x는 지금 3, 4, 5, 6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숫자라면 는이 있을 때는 2를 포함해서 2보다 큰 숫자들이라고 해서 정수를 따진다면 얘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보다 큰 숫자 3부터 2를 포함해서 큰 숫자 2, 3, 4, 5.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것까지 고민할 건 없는 게 문제에서 는이 없는 부등호의 답은 는이 없고요. 문제에서 는이 있는 부등호의 답은 는이 있게끔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요 는이 없는 것과 는이 있는 것의 차이점 알아봤고요. 지금 부등식과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EX는 8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EX는 8보다 크다를 푸는 데서 차이가 생깁니다.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약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부등식도 같은 방법입니다. 약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약분을 하면 x만 남는다고 그랬고 오른쪽 약분하면 숫자가 4로 나눠지겠네요.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 마이너스 2로 약분해도 x만 남습니다. 이쪽 약분하면 4가 되는데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양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 유지가 되고 음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음수로 약분하거나 음수를 붙여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면 자, 숫자에서 우리가 부등호란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둘 중에 누가 더 큰가요? 5가 큰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음수에서는 누가 더 커? 작은 수에 붙어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숫자가 양수로 커지고 왼쪽은 숫자가 음수로 작아지기 때문에 자, 양수에서는 큰 수가 더 크지만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겁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에서 양옆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던가 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지만 우리가 식이 옳은 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양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음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지만 수직선상에서의 크기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만 기억을 한다면 조금 전에 배운 방정식 풀이 방법과 부등식 풀이 방법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 지금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1차 부등식 방정식과 같은 방법으로 푼다. 즉 이항시킨다. 자, 1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둘 중에 누가 넘어가나요? 숫자 넘긴다라 그랬죠. 넘긴다. 자, 마이너스 3 넘어갈 때 뭐로 넘어간다? 플러스 3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고요. 왼쪽에 2x. 이 둘 숫자 계산하면 8이 되네요. 부등호의 방향 유지됩니다. 유지. 부등호는 음수로 약분할 때만 바뀐다 그랬지. 자, 지금 내가 약분해야 되는 숫자는 x 앞의 숫자인 양수 2예요. 양수 2. 부등호의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x 앞에 있는 숫자 2 없어지고요. x. 8을 2로 나누면 4.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1차 부등식 방정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서 음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풀이 방법을 보세요. x 앞에 있는 숫자 음수일 때도 뒤에 있는 숫자 넘긴다 변하지 않아요. 플러스 1 넘긴다. 마이너스 1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럼 왼쪽에는 마이너스 3x만 남고 오른쪽은 7과 마이너스 1 계산해서 6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과의 차이가 나오죠.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x 앞에 숫자로 나누면 왼쪽은 x만 남고 오른쪽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 그랬습니다. 네, 이 부분만 생각해서 예제 말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이항시키기만 하면 되겠죠. 둘 중에 마이너스 4를 이항합니다. 자,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왼쪽은 x만 남고 오른쪽은 숫자 계산 플러스 1이 되고요. 부등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문제에 는이 있는 부등호니까 답에도 는이 있는 부등호 써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2x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자, 플러스 5 넘긴다. 뭐로 넘어간다? 마이너스 5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은 2x. 오른쪽 숫자 계산하니까 4가 되고요.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x 앞에 2는 사라져서 x만 남고 4를 2로 약분하면 2가 되는데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는다. 자, 3번 좀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미지수와 숫자. 미지수와 숫자. 미지수가 양옆에 동시에 존재해. 우리 아까 방정식 때는 이런 문제를 안 풀었지만 미지수는 왼쪽으로 모은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모은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럼 이항을 시킬 때 음수 넘어갑니다. 부호 반대로. 똑같죠? 자, 이때 미지수도 넘어갑니다. 부호 반대로. 4x가 마이너스 4x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이 마이너스 5라는 숫자와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고요.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써놓고 왼쪽은 미지수 2개,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4x가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미지수는 미지수 방향, 숫자는 숫자 방향으로 넘긴다. 단 부호 반대로 넘어간다. 자,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6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왼쪽은 x만 남게 되고요. 오른쪽은 약분하면 요거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나오게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될까?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음수로 약분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다음 문제 통해서 좀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도 자기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미지수가 양옆에 둘 다 존재하게 되네요. 미지수는 미지수 방향으로 넘긴다. 부호 반대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x. 숫자 자리로 넘긴다. 자, 부호 반대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자, 그럼 얘네들 지워지고 오른쪽 숫자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계산하게 돼서 플러스 2가 되고 미지수는 x에서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게 되네요. 이항할 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어떨 때만 변한다? 음수로 약분할 때만 변한다. 음수로 약분. 자, x 앞에 숫자인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는 왼쪽은 x만 남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게 돼 있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미지수가 왼쪽에만 있기 때문에 좀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숫자는 넘기고 문자 앞에 있는 숫자로 약분한다. 자, 여기서 플러스 3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오른쪽은 0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3. 왼쪽은 마이너스 4 K. 이때 미지수는 영어 알파벳 어떤 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X만 가지고 연습을 했지만 문제에 K라고 나오면 나중에 K로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지막 문자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자,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왼쪽은 똑같은 숫자니까 지워지죠. 왼쪽은 K. 오른쪽은 약분이 안 돼. 마이너스 2개만 있기 때문에 4분의 3인 건 알 수 있는데, 자, 숫자는 약분이 안 되죠. 마이너스만 약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요거 2강에서 우리 가로 앞에 있는 숫자 전개한다 라고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는 뒤에 있는 문자와 숫자에 전부 다 곱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K에다 2를 곱하면 2K가 되고 2에다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오른쪽 숫자 그대로 써놓고 나면 우리가 이전까지 풀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네요. 자, 괄호가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괄호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줘서 괄호를 풀어준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넘기고 약분한다. 자, 음수 넘어갈 거예요. 부호 반대로. 자, 오른쪽 숫자 얼마? 22가 되고요. 왼쪽은 2K가 되겠네요. 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왼쪽은 K만 남게 돼 있고 오른쪽은 11로 약분이 되겠죠. 마지막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문자 앞에 숫자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다시 기억을 해두면 문자 뒤에 있는 숫자는 넘긴다는 것과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약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이때 부등식에서는 문자 앞에 숫자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네, 여기까지만 기억해서 부등식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방정식, 미지수의 값이 들어가 있는 등식. 자, 암산 좋습니다. 암산을 해도 좋고 우리가 오늘 배운 정리를 통해서 풀어도 되는데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계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많은 연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자, 방정식에서 문자, 미지수는 왼쪽으로 모은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한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항상 강조했죠, 선생님이.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과 같은 방법으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한다. 부호 반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음수로 약분할 때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강구하게 되면 계산 실수가 잦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몸에 습득해서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단원의 기초가 되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거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